미국 방산 기술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한국 같은 나라가 우리를 따라잡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펜타곤 내부 회의실에서 한 국방 전문가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ERCA 프로젝트가 실패한 건 예산 문제였을 뿐이에요. 기술적으론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주변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방산업계는 여전히 자신들이 세계 정상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의실 뒤편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방금 올라온 국제방산 뉴스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구경 52mm 초장포신 개발 완료. 사거리 70km 돌파. 그는 손가락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15년간 미국 육군 포병개발부에서 ERCA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수석 엔지니어 에릭 톰슨. 그가 평생을 바쳐 도전했던 기술이었습니다. 진동 제어, 열변형 억제, 포강 내구성. 미국이 10년 넘게 매달렸지만 결국 포기한 그 기술을 한국이 완성했다는 겁니다. 회의실 안 동료들은 여전히 미국의 기술 우월성을 논하고 있었지만 에릭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전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 분석에서 한국산 자주포는 지난 5년간 유럽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까지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산 대신 한국산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력마저 추월당했다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과연 그날 미국 방산업계 최고 엔지니어의 자존심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한국이 우리가 못한 걸 해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전 15년간 미국 육군 ERCA 프로젝트의 핵심 엔지니어였습니다. 익스텐더드 레인지 캐논 아틀러리, 우리말로 하면 초장사거리 포병 시스템이죠. 목표는 간단했어요. 기존 39구경, 포신을 58구경으로 늘려서 사거리를 70km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았어요. 포신이 길어지면 발사 시 진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포탄이 포강을 따라 가속되면서 발생하는 반동 에너지가 긴 포신 전체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우리 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진동 감쇄 시스템을 12가지 버전으로 테스트했고 포신 합금 배합도 100번도 넘게 바꿔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번 실패였죠. 2019년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중단됐어요. 국방성에 올라간 최종 보고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 기술 수준으로는 진동 및 열변형 제어 불가능. 추가 연구 필요. 그날 전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그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불가능. 그 단어가 제 15년 경력 전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2년이 흘렀고 ERCA는 제 기억 속에서 점점 아픈 상처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전에 습관처럼 국제방산 뉴스를 훑어보고 있었는데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차세대 K9 자주포용 초장포신 개발 완료. 하지만 제가 클릭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건 바로 다음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구경 52mm, 포신 길이 9m, 사거리 70km 이상 달성 9m요. 우리 ERCA 프로젝트가 7.3m에서 무너졌는데 한국은 9m를 완성했다는 겁니다. 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기사를 끝까지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나디펜스는 자체 개발한 진동 억제 기술과 신소재 포강 라이닝 기술을 통해 진동 억제, 포강 라이닝, 우리가 10년간 붙잡고 씨름했던 바로 그 문제들이었어요. 전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체 어떻게 우리가 못한 걸 해냈다는 거죠? 다음날 아침 전 바로 상사를 찾아갔어요. 한국 자주포 개발 관련해서 최신 정보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뒤 전 놀라운 제안을 받았어요. 한국 방위산 업체가 미국 포병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기술교류 세미나를 연다는 겁니다. 국방부에서 참관단을 구성하는데 제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에릭, 자네가 ERCA 프로젝트 총괄했으니까 가서 평가 좀 해주게. 한국 기술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말이야. 상사의 말투엔 여전히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전 달랐어요.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한국이 해낸 거라면? 그럼 제 15년은 대체 뭐가 되는 걸까요? 2025년 3월, 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와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보단 의심이 앞섰죠. 반도체나 스마트폰은 잘 만들지 몰라도 정밀 무기 체계는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다음날 우리 참관단은 경기도 창원에 있는 하나디펜스 종합연구소로 이동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한국 측 개발팀을 만났습니다. 팀장이 바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K9A3 자주포는 기존 K9A1 대비 사거리가 45% 향상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포신을 늘린 게 아니라 포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사용한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진동 억제를 위해 3단계 댐핑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포미, 포신 중간부, 그리고 포구 각각에 독립적인 진동 감쇄 장치를 설치했죠. 화면에 도식이 떴어요. 순간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 구조는 우리가 2017년에 시도했다가 실패한 방식이었거든요. 동기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자체 개발한 실시간 진동 감지 센서와 능동 제어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포탄 발사 후 0.03초 이내에 각 댐핑 포인트가 반응하도록 설계했죠. 0.03초.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게 0.05초였는데 한국은 그것보다 더 빠른 반응 속도를 구현했다는 겁니다. 실제 테스트 데이터를 볼 수 있을까요? 한국 팀장은 태블릿을 꺼내 우리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엔 실사격 테스트 결과가 쭉 나열돼 있었어요. 전 숫자 하나하나를 읽어 내려가다가 숨이 막혔습니다. 명중률이 92%였어요. 70km 거리에서요. 우리 ERCA 프로젝트가 50km에서 70% 명중률을 넘지 못했는데 한국은 더 먼 거리에서 90%가 넘는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정말 실제 결과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네, 작년 11월 안흥 종합사격장에서 육군 관계자들 입회하에 진행한 실사격 결과입니다. 한국 팀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죠. 그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실제 K9 A3 자주포를 보게 됐습니다. 검은색과 녹색 위장 무늬가 칠해진 육중한 차체, 그리고 그 위에 솟아오른 긴 포신. 9m요. 제가 평생 꿈꾸던 그 길이었습니다. 전 천천히 포신에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표면 처리가 정말 매끄러웠습니다. 이 머즐 브레이크 디자인은 어디서 참고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자체 설계입니다. 유체 역학 시뮬레이션을 500회 이상 돌려서 최적 형상을 찾아냈죠. 옆에 있던 한국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500회요? 네, 결국 142번째 시뮬레이션에서 획기적인 형상을 찾아냈고 거기서부터 미세 조정을 300번 넘게 반복했습니다. 500번이요. 우리 팀은 시뮬레이션 100번 돌리고 나면 보통 결론을 내렸는데 한국 팀은 500번을 했다는 겁니다. 사흘째 되는 날 우리는 실사격 시연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65km 거리의 목표물을 타격하겠습니다. 연속 3발 사격으로 진행합니다. 한국 팀장이 설명했어요. 65km요. ERCA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 사거리가 70km였는데 한국은 그에 육박하는 거리를 실제로 쏜다는 겁니다. 사격 시작합니다. 첫 발이 발사됐어요. 굉음과 함께 포신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전 숨을 죽이고 포신을 주시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포신은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반동은 있었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어요. 20초 후 두 번째 발, 또 20초 후 세 번째 발이 발사됐습니다. 명중 확인됐습니다. 3발 모두 목표 지점 5m 이내 착탄. 관측소에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5m요. 65km를 날아가서 5m 이내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포병이 아니라 미사일 수준의 정확도였어요. 전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진동 수치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국 기술진에게 요청했어요. 포신 끝부분 진동이 0.2mm였어요. 우리 ERCA는 5mm를 넘지 못했는데 한국은 그 4분의 1 수준으로 억제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3단계 능동 댐핑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포신을 단순히 긴 막대기로 보지 않고 복잡한 진동 구조체로 접근했습니다. 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틀렸던 게 아니라 접근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도 잠이 안 왔어요. 전 노트북을 켜서 ERCA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를 다시 꺼냈어요. 현 기술 수준으로는 불가능. 우리는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하지만 한국은 같은 시기에 가능하다고 믿고 계속 진행했던 겁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다음날 전 한국 개발팀에게 부탁했어요. 개발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일하시는지요? 저녁 7시 전 하나디펜스 연구소 회의실에 있었어요. 한국 개발팀 10여 명이 모여 있었고 테이블엔 피자와 치킨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신형 장약 케이스 설계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팀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앞으로 나와 도면을 띄웠습니다. 기존 설계는 여기 이 부분에서 압력 집중이 발생합니다. 실사격에서 3번 중 1번꼴로 미세균열이 발생했어요. 회의는 격렬했습니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때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어요. 그럼 내일 당장 샘플 제작해서 다시 쏴보자. 금요일까지 결과 나오겠지? 호 팀장이 결론을 내렸어요. 오늘이 수요일이었는데 이틀 만에 샘플을 만들고 테스트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틀 만에 가능합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가능하죠. 협력업체에 연락하면 내일 아침까지 가공해줍니다.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같은 작업을 하려면 최소 2주는 걸렸을 거예요. 항상 이렇게 빠르게 진행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빨라야죠. 느리면 경쟁에서 밀리니까요. 그 순간 전 깨달았어요. 한국이 우리를 이긴 건 기술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속도였어요.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수정하는 그 속도가 결국 기술 격차를 만들어낸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간단히 맥주를 마셨어요. 미국에선 개발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젊은 여자 엔지니어가 물었어요. 우리는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죠. 단계별로 승인을 받고 문서화하고. 그럼 한 단계 진행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만큼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건 좋죠. 하지만 너무 느리면 기술 트렌드를 놓칠 수도 있지 않나요?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전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ERCA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이 끝나갈 무렵 전 한국 팀장과 마지막 면담을 가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한국 기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이번 방문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미국한테 배운 게 많습니다. K9 초기 모델은 미국 M109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걸 완전히 다른 레벨로 끌어올렸잖습니까?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아마 절박함일 겁니다. 한국은 주변에 위협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움직여야 했고 확실한 성능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절박함이요. 그 단어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미국은 여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실패하면 안 되는 나라였던 겁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전 혼자 호텔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고 한강엔 다리의 조명이 반짝였어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15년이요. 전 15년간 ERCA 프로젝트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죠. 하지만 한국은 같은 시간 동안 성공을 만들어냈어요. 전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 다녀왔어. 우리가 틀렸던 것 같아. 답장은 금방 왔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기술이 최고잖아. 아니야. 이젠 아니야. 한국이 우릴 넘어섰어. 그것도 한참. 미국으로 돌아온 뒤 전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K9A3 자주포는 현존하는 서방 자주포 중 최상위 성능을 보유하고 있음. 특히 초장 포신 기술은 미국이 달성하지 못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실전 배치가 가능한 완성도를 갖추고 있음.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15년간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주 국방부 회의에서 제 보고서가 논의됐어요. 에릭, 자네 한국한테 매수된 거 아냐? 한대령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데이터도 확인했고요. 한국 기술은 진짜입니다. 그 뒤로 몇 달이 흘렀어요. 국제방산 뉴스에 한국 관련 기사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폴란드 K9 추가 구매 결정, 노르웨이 K9A1 54대 도입 확정, 호주 차기 자주포 사업에 K9 선정, 한국산 자주포가 세계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전 국방부 도서관에서 오래된 자료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1983년 한국은 미국 M109를 면허 생산하며 자주포 기술을 습득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한국은 독자 모델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지속했고 1983년이요.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이에요. 한국은 그때부터 준비해왔던 겁니다. 42년간 꾸준히 기술을 축적하고 개선하고 발전시켜온 거예요. 한국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노력과 절박함이 만들어낸 결과였던 거예요. 몇 주 후 전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개인 자격이었어요. 서울의 한 카페에서 한국 팀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배우고 싶어서요. 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기술엔 국경이 없잖아요. 좋은 건 배워야죠.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이 다음엔 뭘 개발할 계획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램제트 추진 포탄이요. 포탄의 소형 램제트 엔진을 달아서 사거리를 100km 이상으로 늘리는 겁니다. 100km요? 네, 그럼 포병이 전술미사일 역할까지 할 수 있겠죠. 이미 시제품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전 숨이 막혔어요.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팀장이 말했습니다. 에릭, 당신이 ERCA 프로젝트에서 했던 연구를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 자료들 많이 참고했거든요. 당신의 실패가 우리의 성공을 도왔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제 15년이 완전히 헛된 건 아니었구나 싶었죠. 호텔로 돌아와 전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리고 오래된 동료에게 긴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존, 한국에 다녀온 뒤로 많은 생각을 했어. 우리가 이아시아에서 실패한 이유, 그리고 한국이 성공한 이유를 이제야 이해하게 됐네. 우리는 완벽을 추구했어. 하지만 그러다 보니 속도를 잃었고 결국 기회를 놓쳤네. 한국은 달랐어. 그들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빠르게 시도하고 실패해서 배웠지. 자네도 기회가 되면 한국에 가보게.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다음날 아침 전 한강변을 따라 산책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전 창밖을 내다봤어요. 구름 위로 떠오르는 해가 아름다웠습니다. 전 이제 인정해요. 한국이 해냈다는 걸요. 미국이 실패한 그 기술을 한국은 완성했고 그걸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의 노력과 절박함, 그리고 빠른 실행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제가 미국인이기에 더 크게 느껴요. 우리의 자만심이 우리를 뒤처지게 만들었다는 걸요. 사무실로 복귀한 뒤 부서 회의가 있었어요.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빠른 프로토타입 제작과 현장 테스트를 병행하면 어떨까요? 설계 단계에서 완벽을 추구하기보단 일단 만들어서 쏴보고 수정하는 방식으로요.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한 동료가 물었어요.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 방식으로 우리보다 빠르게 성공했거든요. 제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화는 쉽지 않겠지만 시도는 해볼만 했습니다. 1년 후 우리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완료됐어요. 차세대 포병 시스템 시제품이 군에 납품됐고 실전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자네가 한국 방산업체 방문 후 많이 달라졌다던데 사실인가? 네, 한국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들의 개발 방식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도 알고 있네. 한국이 대단하다는 걸.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지. 이젠 인정해야 할 때 아닐까요? 배울 건 배우고 협력할 건 협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네 말이 맞아. 시대가 변했어. 저녁에 집에 돌아와 전 일기를 펼쳤어요. 한국 첫 방문 이후 기록이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 경력 전체를 부정하는 한 줄의 뉴스를 마주했다. 미국이 포기한 기술을 한국이 완성했다고. 그때는 충격과 부정이었죠. 하지만 이젠 달라요. 이제 전 인정합니다. 한국이 해냈다는 걸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배웠다는 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죠. 배울 줄 아는 게 진정한 강자니까요. 일기장 마지막 빈 페이지에 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을 의심했던 시간은 끝났다. 지금은 존경한다.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고 세계에 증명했다. 미래의 포병은 한국에서 시작될 것이다. 내가 미국인이기에 더 크게 느낀다. 한국은 진짜다.